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 끝나가는 남자입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쯤 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기 직전까지 친구들이 말리고, 저도 다시 잘 해보려고 하였지만, 이미 깨져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혼한 전처하고는 대학생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뭐가 그리 급했던 것인지 당장 전처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결혼 생활은 어설프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투기도 하였지만 또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둘씩 이겨내고 다듬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고 아직 너무 어렸기에 피임을 통해서 자녀 계획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중에는 가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 쉽게 생기지 않더군요. 그렇게 깨가 쏟아지는 신혼일 것만 같았던 저희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싸우는 것이 좋을 때였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필요한 말 외에는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은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모님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으시다면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아직 대학 졸업을 못한 처제를 혼자 독립시키는 것이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 부부를 불려서 처제가 독립할 때까지만 부탁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처제는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쇼윈도 부부처럼 처갓집에서는 서로 다정하게 대했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없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는 저희 모습을 보며 처제가 자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화가 난 줄 알고 오해도 하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몇 번이고 말을 하였지만 처제는 믿지 않았고 약 일주일간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처제가 오면서 집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실 불은 꺼져 있고 각자 저녁 챙겨 먹고 저는 제 방으로, 아내는 아내 방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는데 처제가 오면서부터는 거실에서 사람 소리도 나고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도 거실에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밥도 먹게 되었습니다. 가끔가다 아내와 처제가 싸우는 날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좋았습니다. 친자매인데도 생각보다 싸우는 일이 많더군요. 옷, 화장품, 구두 등 정말 여러 가지의 사소한 이유들로 싸웠습니다. 보통은 몇 시간이 지나면 둘이서 언제 싸웠냐는 듯이 화해를 하였지만 아주 가끔은 며칠씩 싸우면서 냉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유독 마음이 약했던 처제가 며칠씩 쏟아지는 아내의 독설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위지할 곳도 없고 속상해하는 처제가 안타까워서 데리고 나가 간단히 맥주도 한 잔씩 사주면서 처제의 응어리도 달래주고 아내의 욕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처제가 친해져 가고 있는데 퇴근 시간대쯤 맞춰서 처제가 회사 앞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면서 펑펑 울었는지 눈도 빨갛고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기면서 펑펑 우는데 주변 회사 동료들에게 오해받기 딱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제를 데리고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일단 집 근처로 가자고 하였고 택시 안에서 처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를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다소 품행이 안 좋아 보여서 전처도 처제가 헤어지기를 권했지만 보기와 다르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처제에게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접근한 것이었고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처제가 그 남자친구에게 몸도 마음도 돈도 다 주고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나름 첫사랑이라면 많이 좋아했던 남자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고 와서 저를 보자마자 서럽게 운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오기 전에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였고, 처제는 나름 위로를 원했지만 불같은 아내 성격의 처제에게 화를 내었고, 답답했던 처제는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혹시 처제 왔냐고 연락이 왔고, 지금 나랑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처제가 집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 한 잔 사주면서 달래주고 있는데 처제가 저 같은 남자가 어디 없냐며, 언니도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남자복도 없다며 언니가 부럽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처제가 집에서 입는 옷 스타일이 더 과감해졌고 화장도 항상 이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눈이라도 마주치면 절 보며 윙크를 하면서 미소를 지어주는데 그저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잠이 든 새벽 시간에 몰래 제 방으로 와서 의도적으로 가벼운 스킨십까지 하고 갔습니다. 가끔은 샤워를 하고 가운만 두른 채 제 방에 와서는 괜히 제 침대 옆에 누워서 가까이 붙어 있다가 갔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저 혼자 착각이라며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하였지만, 제 말 한 이후로 유심히 보았는지 어느 날 처제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제는 저에게 별다른 마음이 없다며 결백하다고 하였지만 며칠 후에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는 저한테 맞고 뽀뽀를 하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짝사랑을 했다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성화로 처제는 학교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더 멀어지고 심지어 아내가 저를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처제에게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고 형부로서의 행동밖에 한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처제의 문자와 전화 때문에 아내와 싸우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주말에 거래처 사장님들과 골프를 치러 가는 곳까지 아내가 저 몰래 따라왔다가 저에게 들킨 적도 있습니다. 아내의 의부증 증세와 망상을 점점 더 심해졌고 하루하루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결백함을 증명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몰래 연락을 주고 받았을 거라는 둥, 조금만 늦으면 처제랑 만나고 왔냐고 하는 둥,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진짜로 출장 가는 거 맞냐며 처제 원룸에 가서 지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는 둥 저를 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핸드폰과 처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놓고 수시로 위치 파악 및 만나는지 확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심의 연속이 되다 보니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본인이랑 이혼하고 처제랑 본격적으로 만나려고 그러냐면서 절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을 힘들게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끔씩 처제에게 보고 싶다면 전화와 문자가 오지만 거절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았든 안 좋았든 부부의 연을 맺었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를 끝까지 안 믿어주고 의심을 하던 전처가 너무나 야속하지만 어차피 오래 못 갈 부부의 연이 이렇게라도 빨리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좋게 헤어졌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